정말 하늘도 무심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바랐건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강 하류에서 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소방보트가 전복돼서 실종된 소방관 2명을 찾기 위해서 어제 새벽 6시에도 이 대대적인 수사가 재개된다. 수색이. 네. 수색이 재개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수색 인력이 사고 지점 인근 해역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뭐 해병대, 경찰 등 인력 1,500명이 투입돼서 한 30km가 넘는 구간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 실종된 소방관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시경에는요, 신모 소방교를 그 지나가던 민간 어선이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 5시 20분에는 제트스키를 타고 수색하던 구조대원이 오모 소방장을 발견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사실 어제 이 시간에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수색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기적의 소식을 바란다고 그렇게 애원하고 절규했습니다만 결국 2 소방 구조대원들 싸늘한 죽음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 순환 구조대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2012년도에 2 사람이 소방관에 입직해가지고 한 지금 경력이 6년 차 되는 전문가들이고 또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구명조끼까지 착용을 한 상태였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거 이제 부유하거나 떠오르지 않거나 이제 행적이 묘연해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비관적으로 봤던 건 솔직히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군안을 당한 그 지역이 계속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신곡 수중보가 이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낙차가 크다 그래요. 그러다면서요. 2m 이상 낙차라고 그러는데 네. 그 낙차 이 벽을 둔 이유는 이제 만수 때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와갖고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낙차를 뒀던 건데 네네. 그러면 이들이 있다가 떨어진 곳이 낙차 있는 곳에서 뒤집히면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바로 저곳입니다. 예, 네. 대체로 낙차가 심한 곳의 밑에는 당연히 와류라고 그래서 네. 소용돌이 그렇죠. 현상이 생기거든요. 구명조끼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용돌이에 일단 빨려 들어가면 심연으로 깊이 끌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 소방 당국에서도 애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발견된 거를 보니까요. 심소방관 같은 경우는 사고 지점에서 한 400m 지점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럼 멀리 예상보다는 가지 않았고 또 오소방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고 지점에서 한 7km 떨어진 그 일산대교 부근에서 이제 바위 틈 사이에서 발견이 네네.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네요. 가까운 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요, 이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이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 들어갔을 겁니까? 관련해서요, 소방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유속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일반 오로 작업을 하는 오선들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이제 벌써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실종자를 인계받을 때는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복 장소는 수중보 바로 앞입니다. 수색은 계속했는데 뭐 나중에 떠올랐을 경우도 있고 정확한 거는 뭐 원인을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2분 심소방교와 오소방장 정말 베테랑 순환 구조대원이었기에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소방장하고 심소방교하고요. 둘이 이제 입사는 동기입니다. 2012년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순환 재난 구조 전문가로 계속 활동을 했었고 네. 특히 이 심소방교 같은 경우는 6년 넘게 김포소방서에서만 근무를 해서 아마 이 지역도 제일 잘 아는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뭐 계급 차이는 있지만 둘이 계속 거의 같이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둘이 뭐 친분 관계도 그럴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두 분 다 이제 연말에 모범공무원상까지 수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이런 사실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분들인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저 정도의 위험한 곳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항상 이제 문제되는 게 이 신곡 수중보에 위험 표지판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위험 관리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항상 여기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뭐 또 뒤늦었지만 꼭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더더욱 주변을 숙연케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게 홍순빈 아나운서, 심소방교가 얼마 전에 우리 쌍둥이 돌잔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네, 37살 심문규 소방교는요, 올해 4월에 그 쌍둥이 아들 돌잔치를 치러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유족들과 소방 당국이 협의를 해서 이 장례 절차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쌍둥이 아들의 돌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기뻐했겠어요. 두 아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아빠가 늠름한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될게 다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허 소장님, 네. 정말 가족분들에게는 유가족분들한테는 정말 청천벽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아침마다 남편이 나가는 걸 보면서 사모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늘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두 아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더욱더 더 그런 마음이 크셨을 텐데요. 네. 이번에 사건으로 이렇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네. 또한 그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계속적으로 그때 그 순간을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뭔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이 좀 많이 들었을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우리 이 소방관님들하고 경찰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사실 뭐 일과 생활을 뭐 그 워크앤라이프라고 하잖아요.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거의 다 포기하고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이신데요. 네.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제도적인 것이라던가 그분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고는요, 앞서도 우리 백승만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지만요, 우리 국가와 지자체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유진 변호사님, 이 신곡 수중보에서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신곡 수중보에서는 그 유속을 측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유속이 빠르고 그러나면서요. 그런 그 위험 지역이었기 때문에 2017년 지난해 8월에도 네. 보트가 전복돼서 네. 4명이 빠졌다가 구조가 됐고요. 그러니 그때도 그리고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어요. 네. 근데 그게 멈추지 않고 2016년에도 네.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아하. 2015년에도 사고가 있었고요. 네. 2013년 8월에도 네. 여기 급류에 휩쓸려서 5명이 구조됐던 네.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지금 합니다. 보세요. 저희가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어떤 사고가 신곡 수중보에서 있었는가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그냥 무심코 그냥 이번 사고가 한 번쯤 일어났을 사고다라고 넘길 사안이, 가벼이 넘길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 지자체는 과연 뭐 한 겁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저게 물길이기 때문에 나몰라 하는 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내내 옆에서 탄식을 하셨어요. 너무 뭔가 이 동료의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글쎄 뭐 저도 공직 생활 한 32년 그러니까요. 하고 나와서 그런지 좀 남다르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저도 뭐 현직 뭐 이 소방관 분들하고는 다르지만 경찰로 근무하면서 사건 하는 중에 부하 직원을 또 동료 직원을 안타깝게 보낸 적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좀 무겁게 와서 닿는데 네. 쌍둥이 아빠 얘기 들으니까 가장 좀 울컥해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남편을 어떻게 보면 그 거의 사지의 현장으로 보내는 아내의 어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네. 생각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차제예요. 네네.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마 그 물이 많이 그 방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물 방류 관련해서는 이제 한강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네. 만약에 구조 어떤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보트를 타고 출동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한강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걸 좀 조율할 수 있는 물을 방류하면 안 되잖아요. 구조 작업할 때 이를테면. 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라든지 군이라든지 수자원공사 뭐 한강 사업본부 그 소방 경찰 이게 그 일시에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알아봤어요. 아하. 네. 이 부분 차제 이거 명백히 좀 해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이번에 사고가 난 안타깝게 희생이 된 이 순환 구조 대원들은요, 애초에 폐 보트가 뒤집어져 있다는, 민간 보트가 뒤집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하게 부랴부랴 현장에 출동하던 길이었습니다. 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하루 한시라도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던 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낡아 빠진 그냥 폐 보트였어요. 그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답니다. 바로 저 보트였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기가 막히고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구조대원의 본능상 신고를 받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홍순빈 아나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밝혔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두 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그 SNS상에서 조의를 표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만 이제 살펴보면요. 두 분은 위험에 처한 분을 위해서 옆도 돌아보지 못하고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할 것이라며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국민을 지키고 구조하는 분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신문규 소방관님의 어린 쌍둥이가 눈에 밟힌다. 두 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애도는 진심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진심이 헛된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구호가 헛되지 않으려면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요, 대책을 꼼꼼하게 사후 약방문 하지 말고 대책을 지금이라도 이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명복을 뉴스파이터가 빌겠습니다.